안녕하세요.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공개도면 26번 시작하겠습니다. 이 도면은 실제 치수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도면의 치수와 A, B 공차의 위치는 실측과 추정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실제 시험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도면을 받으면 자동으로 하는 일이 있죠. 첫 번째 공차가 적용될 영역인 A 값, B 값을 확인하고, 두 번째 주소를 읽어보고 주소가 지시하는 치수나 내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입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준 도면을 선택해주고, 마지막으로 원점에 고정할 스케치를 선택하고 단순화하여 작업합니다. 이제 도면을 보시면 공차가 적용될 A 값은 1번 부품의 좌측 도면 아래쪽에 존재하고요. B 값은 2번 부품 우측 도면 위쪽에 존재합니다. 자, A 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사이가 되겠는데, 자, 입체도에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 결국 2번 부품의 이 튀어나온 돌출 부위 양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네요. 이렇게. 따라서 A 값을 찾으려면 2번 부품의 이 돌출 부위의 폭을 찾으면 되니까 지금 이 폭이 10이라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A 값은 10이 되겠고요. 자, B 값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B 값 같은 경우는 여기 동그라미 부분. 자, 일단 다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홀 부분이 B 값이 될 겁니다. 그럼 이 홀 안을 관통하고 들어가는 원기둥 형태를 찾으면 될 텐데, 자, 1번 부품의 입체도를 보시면 이쪽, 이 원기둥이 그렇게 될 테고, 자, 그럼 1번 부품의 우측 도면에 보시면 이 원기둥의 치수는 5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써보면 A 값은 이 값이 되어 10이 될 테고, B 값은 이 원기둥의 지름인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값, B 값을 구했고요. 자, 두 번째 주소를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치수가 공개되지 않은 도면이다 보니까 주소도 이제 추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26번 같은 경우 주소가 어딘가 적용될 수도 있고 안 적용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일단 주소가 없다고 가정하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준 도면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품 같은 경우는 치수 정보가 가장 많은 이 우측에 있는 도면을 선택해서 그릴 거고요. 2번 부품 같은 경우도 이 반원과 호 그리고 홀이 될 이 5파이짜리 원을 그리기 편한 우측 도면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점에 고정할 스케치는 회전축이 되는 게 제일 유리하니까 지금 이 입체도에서 회전축은 이 안쪽에 있는 이 원기둥이 되겠죠. 그래서 1번 도면 우측에 5파이짜리 원의 중심점을 원점에 고정시키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 부품을 좀 단순화해 보면 전체 높이는 30짜리고요. 자, 그리고 폭은 15짜리 이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고요. 이 사각형 안에, 자, 복잡하니까 글씨를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각형 30에 15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고, 자, 여기 반원이 하나 있죠? 그리고 이 원점에 고정한 5파이짜리 원, 그리고 7파이짜리 원,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호가 하나 있죠? 이 지금 4개, 호 2개와 원 2개는 각각 이 수직선상의 원의 중심점들이 다 일치하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델링으로 들어와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르고 저는 요 XZ 평면 파란색 선과 이 빨간색 선 사이에 평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먼저 센터 다이아메터 서클 단축키 C죠 해서 원점에 5파이짜리 원을 먼저 고정시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각형을 그려줄 건데, 자, 사각형을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줄 겁니다. 근데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15인 사각형. 자, 근데 이 사각형의 중심이 되는 중심점, 각각의 대각선이 교차하는 이 중심점이, 자, 이 원의 원점과 일직선상, 이 Y축 선상에서 존재해야 정중앙이 되겠죠. 원래 저희가 이렇게 이 밑변과 원점이 이렇게 맞닿게 이렇게 사각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미드 포인트를 지금까지 사용을 했었는데, 물론 수직 수평도 여러 번 사용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맞닿지 않고 서로 중앙에 고정시키고 싶다 그러면 수직 수평으로 맞춘다고 했죠. 자, 수직 수평 구속 조건을 오늘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건데, 일단 수직 수평 구속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 수평 조건의 기본 원리는, 자, 수직 수평 조건을 클릭하고 임의의 선을 클릭했을 때 이 선이 수직선이 되거나 또는 수평선, 자, X축 기준으로 수평, X축 기준으로 수직,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선을 클릭했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 점을 클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임의로 한번 점을 한번 만들어 보죠. 이렇게 점을 만들어 놓고, 자, 점을 클릭할 경우에는 이 점과 이 점을 클릭했을 때 두 점이 수직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즉, 같은 일직선상으로 놓이게 되죠. 이 이유가 이 두 개의 점을 가상의 선으로 이어 놓으면 아까와 같은 이런 선이 되겠죠. 대신에 이번에는 점밖에 없으니까 점만 이용해서 이렇게 수직 수평을 걸어줬던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하면 가상의 선을 연결했을 때 임의의 선이 생성되는데, 이때도 수직 수평 구속 조건을 걸면 이번에는 같은 높이로 맞춰주겠죠. 그래서 어떤 임의의 점 두 개를 같은 높이로 맞춰준다거나 임의의 점 두 개를 같은 수직선상에 놓게 만들 때 수직 수평 구속 조건을 사용했습니다. 단점은 지금 수직 수평 구속 조건이 수직에 가까우면 수직으로, 수평에 가까우면 수평이 되는 거지 우리가 선택해서 작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센터 렉탱글로 사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렉탱글에서 센터 렉탱글, 만약에 제가 이 센터 렉탱글을 가로 15에 세로 30짜리 사각형을 이렇게 놓게 되면, 저희가 수직 수평 구속 조건을 그리면 적용시키면 지금 수평이 걸려버리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게 되니까, 뭐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이 드래그로 끌고 가셔도 상관없고요. 수직 수평 위치 쪽으로, 또는 크리에이트 메뉴의 센터 렉탱글을 아예 처음부터 이 녹색 선 중심으로 그리는 게 제일 편하겠죠. 따로 이렇게 위치 맞출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가로 15에 세로 30짜리 사각형 만들어 줍니다. 자, 가운데에 맞추긴 했지만 이게 좌우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구속 조건의 수직 수평으로 이렇게 원점과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위치가 맞아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고정. 자, 그리고 정보가 있죠. 자, 한번 보시죠. 자, 밑에 보시면 여기에 반원이 하나 이렇게 생깁니다. 반원은 R7.5라고 했으니까 파이로 치면 15mm. 반지름 지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접하게 만들어 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호의 끝에서부터 여기 사이의 거리가 아까 5mm라고 했으니까 이 밑변과 원점과의 거리도 5mm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위치 고정을 한번 맞춰보죠. 밑변과 원점 클릭하고 요 사이의 거리는 5mm. 자, 그리고 단축키 C 센터 다이아몬드 서클로 7파이짜리 원을 하나 만들고요. 얘도 수직 수평 구속 조건으로 원의 중심점과 원점을 일치시키고, 자, 이 부분은 아까 여기에서 홀을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도 접하고 있죠. 이 접하는 부분에서 이 7파이짜리 원의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7mm라고 했죠. 자, 그래서 D키 눌러주고 윗변과 7파이짜리 원의 중심점 사이
7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이 두 가지가 완성이 됐고 밑에 반원 하나, 위쪽에 호 하나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가 이렇게 접하죠. 여기가 중심이 될 테고요. 중심점은 여기 어딘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 직선과 여기 사이는 탄젠트 걸려줄 거고, 여기도 탄젠트, 그리고 이쪽도 탄젠트. 탄젠트가 3개네요. 3 탄젠트 서클을 만든 뒤에 나머지 절반을 제거해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크리에이트 메뉴에서 서클, 3 탄젠트 서클을 선택하고, 자, 좌우 변과 밑변을 클릭해서 작업을 해주는데, 좌우변부터 먼저 선택하니까 이렇게 자꾸 작업이 되죠. 자, 그래서 자, 서클에서 3 탄젠트 하고 순서대로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으면 맞춰지고 트림으로 반만 이렇게 날려버리죠. 자, 근데 밑에가 또 안 맞죠? 이 부분. 자, 이 상태에서 이 원의 중심점, 이 부분이 원점과 수직 상태. 자, 구속 조건으로 원점과 원의 중심점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정확히 검정색으로 완전 구속. 자, 이제 위쪽만 남았네요. 자, 이쪽은 호를 그려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호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 점, 여기 중앙점, 세모 떴을 때 클릭하면 되고 여기 끝점. 순서는 3포인트 아크니까 양쪽 클릭하고 마지막에 세 번째. 자, 크리에이트 메뉴에서 아크, 3포인트 아크. 첫 번째 좌측변, 두 번째 우측변, 그리고 정가운데 세모 떴을 때 탄젠트 모양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자, 대신 주의할 점이 하나 있죠. 자, 탄젠트가 만약에 표시가 안 됐다, 그러면 호하고 윗변 탄젠트 걸어주시고, 자, 수직 수평으로, 자, 이 원의 중심점이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들 경우에는 원 쪽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한 하얀색 동그라미가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수직 수평 구속 조건, 이 원의 중심점 그리고 원점 고정시키고요. 자, D키를 눌러서 여기 치수가 변지름 20이었죠. 이렇게 맞춰주면 이제 지금처럼 완전 구속으로 일치가 되고 1번 부품의 거의 대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한 건 도면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도면에 보시면 이쪽 부분에 점선 있고 여기에 필렛 있죠. 필렛은 저희가 입체해서 해도 되니까 일단 이 점선을 그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봐야 되죠. 자, 입체 결합도 보시면 지금 여기 사이를 중심으로 여기는 뚫려 있고 여기는 안 뚫려 있죠. 즉 익스트루드를 위쪽은 안 하고 아래쪽은 해줘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두 개가 구분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이쪽 실선으로 작업을 해놔야 프로파일이 위아래로 구분이 돼서 따로따로 선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모델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델링으로 넘어와서 단축키 L 누르고, 자, 임의의 점에 클릭, 직각 표시 뜨는지 항상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또 직각 표시. 자, 여기 치수는, 자, 여기 호가 끝나는 지점, 오른쪽 변과 교차하는 여기 점과, 자, 선을 클릭해서 13.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치수 정리하면서 확인해 보죠. 여기 7mm 맞고, 이 7mm는 이 호의 탄젠트 선과 7파이짜리 원의 중심점, 여기 5mm는 반원의 요 밑변 탄젠트 지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 5mm, 그리고 폭은 15mm, 전체 길이는 30mm, 자, 그리고 이 호의 끝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13mm, 이 호는 반지름 20짜리, 여기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은 5파이짜리, 그리고 D키 눌러서 이 반원도 치수 한번 표시해 보죠. 이미 결정이 돼 있지만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오버 컨스트레인트 중복된다 나오죠. 오버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래도 나는 표시하겠다 크리에이트 드리븐 해주면 지금처럼 표시가 뜨고
치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부품의 스케치가 완성이 되었고요. 피니시 스케치 누르고, 자, 이제 익스트루드 전략 기억나시죠? 단축키 2키 눌러주고, 자, 우리가 선택할 부분, 일단 전체를 10mm 빼줘야 되는데, 자, 이 부분 원기둥은 축이 될 거니까 이 밑에 원은 클릭해주고 위쪽은 안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 테두리들, 이 부분은 원래 저희가 스케치에서 트림으로 없애줘야 되지만, 이 부분을 없애면 부속 조건이 또 사라지니까 어차피 클릭할 때 방해가 되지 않는 요소니까 이대로 클릭해주고, 자, 이 부분 디렉션 시메트릭으로 바꿔주고, 자, 여기 시메트릭으로 바꾸면 여기 치수 나올 때 풀렌스로 선택해주고, 공식처럼 이해하시죠? 자, 그럼 디렉션 시메트릭 메저먼트 풀렌스 치수는 전체 20mm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해주고요. 다시 스케치 보여야 되죠? 왼쪽에 위쪽 브라우저 창에서 스케치 눈 모양 표시 보이게 하고, 저희가 여기 실선을 그렸던 이유가 아래쪽만 깎이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다시 익스트루드 단축키 2키, 자, 밑에 부분만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눌러서 프로파일 선택. 자, 안쪽 원은 선택하면 안 되죠. 이분은 원기둥이 남아야 되니까 축으로 역할을 하려면. 자, 그래서 시메트릭에 폴렌스 해주고, A값 미리 구해놓은 거 있죠? 공차 적용 전에 A값은 10mm 해서 깎아주면 지금 그림처럼 완성이 됩니다. 이제 스케치에서 봤던 필렛을 줘야겠죠. 필렛 위치 한번 확인해 보죠. 저희가 필렛 위치는 여기 부분이었죠. 자, 앞뒤로 다 해줘야 되니까 단축키 F키 누르고, 여기 뒤쪽 모서리,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앞쪽 모서리, 그리고 필렛은 5mm. 자, 이렇게 해서 필렛까지 주고 확인 누릅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비번호 입력해야 되겠죠. 비번호의 위치도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홀이 있고 홀의 앞쪽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앞쪽면 선택. 자, 크리에이트 메뉴에서 텍스트 범위를 잘 정하면 얼라인먼트만으로 위치가 잘 잡힌다고 했죠. 자, 아마 요 범위 사이에 해야 되니까 마우스 커서 한번 갖다 대고 하늘색 가이드라인 나타날 때 이렇게 클릭. 자, 자기가 부여받은 비번호 해주고, 얼라인먼트 보통 이게 기본값으로 잡혀 있죠. 센터와 미들 확인해 주시고. 자, 이에 범위를 벗어나네요. 자, 한 7mm 정도 한번 잡아보죠. 7mm 잡으면 위치가 거의 맞아 떨어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OK 버튼, 피니시. 단축키 익스트루드, 미리 뭔가 선택된다 그러면 여기 프로파일 셀렉트에 요 X 표시 누르면 다 해제된다 그랬죠. X표 눌러주고, 다시 숫자만 클릭. 자, 마이너스일까? 자, 치수를 입력하는 날은 항상 여기에도 존재를 하고, 자, 옵션 쓸 때는 이쪽에 디스턴스에서 입력하는 게 편하니까 여기에도 입력하고, 자, 이 두 부분 다 입력하는 부분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값 입력하고 컷 눌러주고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익스트루드 X 눌러주고 숫자만 클릭. 마이너스일까? 이렇게 해서 비번호 각인까지. 이제 필렛 챔퍼 혹시나 주소에서 적용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1번 부품이. 자, 이제 2번 부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번 부품 도면을 보겠습니다. 도면을 한번 보시면, 자, 일단 저희가 기준 도면은 이쪽 오른쪽 도면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 B라고 되어 있는 영역은 1번 부품에서 원기둥 이 부분을 프로젝트로 작업해주면 이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위치가 고정되면 거기에 여기 보시면 반원이 하나 있고 쪽 안쪽으로 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그려주면 되는데 역시 이 두 개의 이 호와 이 반원
중심점은 수직선을 기준으로 같은 선상에 위치하니까 수직, 수평, 구속 조건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네요. 반원 따로 그리고 호 따로 그리면 나중에 중심 맞추기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40, 반원을 40짜리 원을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해줄 거고요. 자, 이쪽에 호, 반지름 25짜리 호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정보를 확인해 보면 이 반원의 중심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 14mm 해서 위치 맞춰 줄 거고요. 또 이 호도 여기 보시면 이쪽에 5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쪽에서 바라본 화면이니까 여기 최저점, 이 호의 끝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 다시 다른 색깔로 보여드리죠. 이 중심 부분, 이 부분의 선이니까 여기가 5mm라고 잡혀 있으니까 이 밑에 반원의 중심점에서 여기 접선 접하는 부분까지 5mm 해서 위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려질 테고, 자, 지금 저희가 이제까지 익스트루더로 모든 입체를 만드는데 사용을 했는데, 익스트루더는 프로파일의 모양이 있으면 그 모양대로 입체의 두께 값을 줘서 입체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여기 SR이라고 되어 있죠. 스피어 반지름 20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형태인데 반구니까 지금 여기가 20mm짜리. 근데 익스트루더를 하게 되면 반구가 아니죠. 원기둥의 절반 토막이 되니까 저희가 리볼브라는 작업을 할 겁니다. 리볼브는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어떤 프로파일 평면을 중심으로 대칭 기준 축이 있으면 360도 회전하게 하면 이걸로 입체가 만들어지겠죠. 지금 이 사각형을 갖다가 기준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원기둥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2번 부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링으로 넘어와서 크리에이트 스케치 눌러주고 위치 잘 확인해야 되겠죠? 여기 홀이 뚫리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바라본 화면에서 여기 빨간색과 파란색 XZ 평면을 클릭해주고, 자, 스케치 팔레트에 보면 슬라이스 이 부분이 있죠. 여기를 체크하게 되면, 자, 원래 스케치의 위치는 이 두 개의 입체 사이 안쪽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면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해주고, 자, 요 안에 축이 될 부분을 선택해주고 작업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바디를 가려주는 게 스케치 작업하기가 편하죠. 자, 단축키 C 누르고 40파이짜리 원 아래쪽에 있네요. 중심점은. 자, 그래 40파이짜리 원 그리고 수직 수평 맞춰주고 D키로 요 사이의 간격이 아까 미리 확인해 본 값 14mm. 자, 고정됐죠? 자, 단축키 C 이번에는 R25 반지름 25라고 했으니까 원을 그릴 때 여기 입력하는 치수는 지름이죠. 그래서 2배 50mm 작업해 주고요. 수직 수평으로 또 일직선상에 놓이게 원점과 이 50파이원의 중심점 클릭해서 맞춰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원의 이 부분, 여기 끝점, 이 부분과 이 원의 지름이 되는 직선 사이의 간격이 5가 되어 있었죠. 자, 단축키의 라인 그리기로 원의 중심점에서 수직선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원의 중심점에서 수평선, 직각 표시 나오면 수평선이죠.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반대쪽도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 자, 이제 D키를 누르고 이 원에서 여기 픽 서클 아크 탄젠트로 여기 중앙에 이 원에 접하는 요 거리 5mm를 입력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끝납니다. 자, 이제 불필요한 선 제거하죠. 모디파이의 트림 이용해서 위에 거 없애주고, 자,
그리고 아래쪽도 반은 없애야겠죠. 반 정도 없애주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저희가 2번 부품 스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리볼브를 해야 되는데, 자, 리볼브를 하려고 하면, 자, 여기 한번 화면 보시죠. 자, 저희가 이 전체를 갖다가 리볼브를 이쪽 기준으로 하게 되면 9가 생겨나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 4분의 1 조각, 반구를 원하니까 4분의 1 조각, 앞면의 절반 정도를 항상 선택해서 작업을 하는 게 리볼브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회전축은 어디죠? 여기 중심으로 360도 회전하면 반구 형태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피니시 스케치 누르고, 자, 우리 처음 써보는 거 크리에이트 메뉴에서 리볼브 익스트루드 바로 다음에 있죠. 선택하고, 자, 절반만 선택한다 그랬죠. 여기 2개, 그리고 요 안쪽 요거까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속에 이렇게 원형의 파이프 모양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3개 다 선택. 자, 기준축은 파란색, Z축, 여기서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선택하고, 자, 그러면 이 4분의 1 원의 단면이 360도 회전하면서 이렇게 반구 형태를 만들어 주겠죠. 오케이 버튼. 그러면 1번 부품과 위치 일단 맞게 되었네요. 확인되었습니다. 자, 다시 도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면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남겨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이 호 부분을 깎아줄 겁니다. 깎아줄 건데, 처음에 여기 보면 3mm만큼 빈 공간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치의 위치가 어딘지가 제일 중요하죠. 지금 요 사이, 중간에 스케치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쪽으로 3mm씩 깎아내 줘야 정중앙에 위치하니까 우리 맨날 하는 거 익스트루드 해주고 시메트릭의 훌렌스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3mm 깎아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나왔고, 이제 여기 요만큼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또 깎아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시메트릭 메뉴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남기고 양쪽을 이렇게 깎는 기능이 안 됩니다. 이 옵셋을 쓰면 한쪽만 면에서 이렇게 깎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자, 스케치면 기준으로 얼마만큼, 여기 10mm라고 했으니까 5mm만큼 떨어져서 나머지를 깎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실행하고 스타트 옵션을 옵셋으로 바꿔준 다음에 5mm 간격 떨어진 데서 다 깎이는 거죠. 치수 없이 그냥 끝까지 쫙 깎아줄 겁니다. 자, 이걸 여기 또 선을 중심으로 미러로 복제를 해서 깎아줘도 되고, 아니면 익스트루드를 한 번 더 실행해서 깎아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 이제 모델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델링으로 들어와서 브라우저 창에 스케치눈 보이게 하고 단축키 2 익스트루드. 자, 이제 양쪽 다 선택을 해서 한 번에 익스트루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디렉션에서 시메트리, 메저먼트에서 훌렌스 3mm 해서 먼저 깎아줍니다. 자, 일단 깎아줬고요. 다시 익스트루드 실행. 자, 이번에도 전체 선택. 안쪽에 원까지 다 선택해야 되겠죠? 원까지 다 선택을 해주고, 자, 이번에는 옵셋 쓴다고 했죠? 옵셋, 스타트, 지금 프로파일 플레인이라고 써있는 부분 클릭해서 옵셋,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가죠? 옵셋은 5mm만큼 떨어져서 여기서 자, 화살표를 마우스 왼쪽 버튼 드래그로 쫙 깎아버리면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작업이 되겠죠. 자, 반대쪽도 할까요? 미러를 써도 상관없는데 익스트루더 쓰는 게 시간적으로도 효율이 좋습니다. 단축키 2 누르고 또 선택,
또 전체 선택해야 되겠죠. 전체 선택해주고, 자, 이번에는 화살표와 반대로 옵셋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옵셋은 마이너스 5mm. 자,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쭉 깎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완성이 돼 있는데 가운데 홀이 안 뚫려 있네요. 자, 이 부분 다시 익스트루드, 홀이 되는 이 보라색 프로젝트로 딴 영역 원을 선택해주고 시메트릭으로 바꿔주고, 이번에도 그냥 구멍만 뚫리면 되니까 이렇게 밀어서 오케이,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2번 부품까지 완성이 됐네요. 스케치를 한번 가리고, 1번 부품과 2번 부품 확인해 보면 위치도 맞고, 자, 줄여서 한번 보죠. 2번호도 각인이 위치 바르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필렛이나 챔퍼 입력할 부분, 네, 2번 부품에는 필렛 챔퍼 입력할 부분이 없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공차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공차 적용을 위해서 한번 보죠. 자, 공차가 적용된 영역 첫째 A 공차 1번 부품에 있죠. 자, 그러면 1번 부품에서 이 부분 사이가 A 공차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여기 양쪽 사이드의 개별 치수는 없죠. 전체 치수만 이렇게 20 돼 있으니까 0.5씩 깎아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모디파이에서 옵셋 페이스 2번 바디 안 보이게 하고, 이쪽 안쪽 면 2개 선택, 마이너스 0.5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러면 일단 A 공차 적용됐습니다. 2번 바디 보이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네, A 공차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여기 공차가 적용된 영역들 보이시죠? 자, 그럼 이제 비공차를 적용해 보도록 하죠. 비공차의 적용 영역, 자, 1번 바디 가리고, 자, 2번 바디에서 이 축이 들어가는 홀 부분, 지금 값은 둘 다 똑같이 5파이가 돼 있으니까 요 면에서 서로 맞닿아서 프린터로 출력할 경우에는 붙어버리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따로 치수 변경할 때 다른 치수에 영향을 주는 부분 확인 없네요. 자, 모디파이의 옵셋 페이스 안쪽 면 또 안쪽 면 하고 값은 마이너스 0.5, 최대 공차가 1이니까 0.5씩 커지면 1mm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 0.5를 사용하는 거였죠. 자, OK 버튼 누르고 1번 바디 보이게 하고, 자, 이렇게 확인해 보면 지금 안쪽은 안 보이니까, 자, 인스펙트의 섹션 애널리시스. 자, 한 번에 보고 싶으니까 여기 YZ 평면 단면으로 깎아서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사이에 공차가 비공차가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A 공차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비번호 항상 확인해보고 필렛이나 챔퍼 그리고 공차가 제대로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항상 마무리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리볼브라는 것도 써야 되고 익스트루드도 같이 써야 되고 도면을 이해하는 것도 조금 어렵죠. 특히 2번 부품 같은 경우는 리볼브와 익스트루드 같이 사용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어려운 도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의 썸네일도 보시면 곰돌이 표정이 점점 무표정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자, 어쨌든 이번 편에서는 익스트루드와 리볼브 개념 잘 이해를 하시고, 자, 그리고 수직 수평 구속 조건이라는 것만 잘 활용을 하시면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공개 도면 26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